자, 2차 함수 fx가 미정계수 a, b, c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는데 지금 a, b, c가 다 정수라는 조건이 있죠. a도 정수, b도 정수, c도 정수. 근데 a는 0이 아니라 그랬고 당연하죠.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특이하게 판별식이 0이네요. 아, 1이네요. 판별식 1입니다. 판별식의 값이 1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뭘 알려주죠? 판별식이 양수니까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것이고 이 fx equal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얼마인지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fx equal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x equal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판별식, 루트 판별식 요게 되겠습니다. 뭐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뭐 알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이런 게 이제 금방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판별식의 값을 줬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질문. 1보다 큰 자연수 라지n에 대하여 제시문에 주어진 2차 함수 fx가 두 조건 f0가 음수다. c가 음수란 얘기네요. c가 음수. f0가 c니까 c가 음수이면서 이 1보다 큰 자연수 라지n에 대해서 fn이 양수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지요. 여기 성대 문제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질문하는 투가 어때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왠지 없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했으면은 답은 둘 중에 하나죠.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결론은. 그럼 이게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면은 답안지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 제시하면 됩니다. 사례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존재하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케이스 하나라도 제시하면 만점입니다. 없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이런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항상 없는 걸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니까요. 있다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가야지.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전략이 이런 겁니다. 앞에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들이 이런 데서 이제 저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봅니다. 이래저래 머리를 굴려보는데 자, C가 음수라고 했죠. C가 음수여야 됩니다. 이 상수항 fx 2차 함수 상수항인 C가 음수여야 돼요. 그럼 C가 음수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조건에 따르면은 C는 음의 정수일 테고 정수니까 이 두 번째 판별식에 적용을 해 보면은 C가 음의 정수네요. C가 음의 정수.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ac 분에서 마이너스 4가 있는데 C가 음의 정수니까 A가 양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A가 양수면은 양의 정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4ac가 이미 4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 4 이상입니다. 4 이상. 마이너스 4ac가 4 이상이면은 거기다 b제곱을 더해가지고 1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 그러면 A가 양수 날립니다. A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음수면? 그럼 A가 음수야 돼. 말이 되려면 일단 A가 음수야 돼. A 양수 날라갔습니다. A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음수? A가 음수면 F가 어떻게 생겼나요? 위볼이겠죠. F가 위볼인데 어떤 자연수 라지n에 대해서 함수값이 양수야 돼? 라지n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어야겠죠.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고 근데 우리 x절편 알잖아요. 요 2차 방정식 두근. 그럼 어떻게 되나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왼쪽에 있죠. A가 음수니까 지금. A가 음수여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래저래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보고 있어요. 방향을 어떻게 잡지 하면서 고민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죠. 그럼 얘가 반드시 이 두 근이라고 했던 거 이 사이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려면은. 그러면은 n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하고 이 대소관계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So what? AB가 정수잖아요. AB가 정수입니다. AB가 정수니까 일단 유리수, 이건 이제 유리수가 될 텐데 유리수면 피곤하니까 정수가 나오게끔 2a를 한번 곱해보면은 2an 이제 부동호 바뀌고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n은 자연수고 a 정수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정수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b 플러스 1 사이에는 정수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죠? a, b, c가 다 정수예요. b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b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b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b도 짝수가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b도 짝수가 되어야만 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그럼 뭐가 되지? 4의 배수여야지. 끝났네요. 아,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존재 안 하겠구나. 기본적인 답안지 구조로 어떻게 구성할까요? 귀류보로 가야 되겠구나. A가 양수여도 모순이고 A가 음수여도 모순이고 A가 양수든 음수든 말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안지를 구성해 보면은 첫째, A가 뭐 간단한 것부터 하자면 A가 양수일 때 하고 A가 음수일 때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A가 양수일 때도 모순이고 A가 음수일 때도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A가 양수이면 왜 모순이 됐던가요? C가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고 이게 정수니까 4 이상이 된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도 4 이상이 돼가지고 말이 안 된다. 1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모순이다. 이렇게 가볍게 끝내는 거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다음 A가 음수일 때 했던 것이 사실은 요 작업이죠. 요 작업입니다. 요 작업인데 다시 안 써도 될까요?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A가 음수면은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대신 합시다. 다시 안 쓸게요. A가 음수일 때 요 라지 n이라는 것이 함수값이 양수가 되려면은 요 x절편 사이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음수 2a를 곱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지금 얘네들이 다 정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b랑 같을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하자면은 여기서 b가 2의 배수가 되는 거고 따라서 b제곱은 4의 배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역시 4의 배수가 되어야만 하는 거니까 모순이 된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틀에서는 결론을 부정하면 그러니까 저기 만족할 수 없음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 방향을 잡고 만족할 수 있다면 모순이 된다 해서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됐던 겁니다. A가 양수여도 모순이고 A가 음수여도 모순이다. 그렇게 갔던 겁니다. 이게 1번입니다. 되겠죠?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 꼼꼼하게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2번 가볼게요. 주어진 조건은 박스 제시문 조건은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소문항이 달라졌어요. 가로 2번에서 1보다 큰 자연수라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1보다 큰 자연수 라지에는 똑같은데 1보다 큰 자연수 라지n과 제시문에 주어진 2차 함수 fx에서 이제 조건이 이거예요. a가 음수이고 fn분의 1이 양수가 되는 가능한 2차 함수를 모두 구하라 그러네.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좀 집중해 봅시다. 지금 이제 피곤할 때가 됐는데 조금만 집중해 보시고 곧 끝나요. 20분밖에 안 남았어 지금. 힘내시고. 자, 주어진 제시문 똑같습니다. 그러면 A, B, C가 정수고 A는 0이 아니고 판별식이 1이고 이 조건 다 똑같습니다. 라지 n이 1보다 크다는 것, 자연수라는 것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어요? 요것만 달라졌습니다. 요것만 달라졌어. 1번에서 뭐 했던가요? 나머지 다 똑같고 뭐였지? 기억하시나? 1번 C가 음수이면서 F 라지 n이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보였어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자 1번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보자면 나머지 조건 다 똑같고 C가 음수면서 F 라지 n이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요 C가 음수라는 것 대신에 A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고
fn이 양수라는 조건 대신에 fn분의 1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계가 없을 리가 없지. 다른 조건 다 똑같은데 A 대신 C, fn 대신 fn분의 1. 이런 것을 앞문제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1번 풀었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얘기겠죠. 1번 못 풀었으면 곤란하겠지. 2번 손을 못 대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1번 풀었으면은 여기서 1번 문제, 앞문제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이냐? 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fn이 이거거든요, fn. fn이라는 것이, fn을 하기 전에 fn분의 1이 양수, 이러이러한 이차함수 fx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이미 확인했는데 좀 집중하시고, a가 음수란 얘기가 나오고 c 대신 상수항 이차항 계수인데, 그죠? 상수항 대신 이차항 계수가 나오고 있고 n 대신 n분의 1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 왜 a하고 c하고 바뀌었을까? 자, fn분의 1을 써봅니다. fn분의 1을 어떻게 되죠? n제곱분의 a, n분의 b, c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fn분의 1이잖아요. 요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걸 n제곱을 곱해보면 이제 분모 n제곱으로 묶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통분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좀 보일라. n제곱으로 통분을 해보면은 a, bn, cn 제곱이 나옵니다. 앞에서 c가 음수라는 조건이었는데 여기서는 a가 음수라는 조건이네. 그럼 여기 분자만 보면 a가 뭔가요? 상수항입니다. 분위기 파악되나요? 이거구나. fn하고 fn 대신 fn분의 1 나오고 c 대신 a 나오고 상수항 대신 이차항 계수 나오고 여기서 이차항 계수였던 a가 여기 분자에서는 상수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보기 편하게 요 n제곱을 이쪽으로 곱해보면은 n제곱 곱하기 fn분의 1 이것은 c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a가 된다 그 말이고 지금 fn분의 1이 양수라는 조건은 뭔가요? 요 식이 양수라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마치 뭐가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 2창의 개수가 C고 1창의 개수가 B고 상수항이 A인 다시 말해서 fx의 개수랑 순서가 쫙 바뀐 함수 이것을 gx라고 해보자. gx라고 해보면은 이것을 gx라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진 조건은 마치 fx에서 2차 함수 fx에서 상수항이 음수고 자연수 n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양수라고 얘기했던 것과 구조가 똑같구나. 이 gx에서 상수항이 a고 여기에 n을 집어넣게 되면은 fn분의 1이 양수라는 거나 여기 gn이 양수라는 거나 부호는 똑같잖아요. n제곱을 곱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마지막 집중입니다. C가 음수라는 조건과 fn이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함수 fx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우리 확인했단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이고 gn이 양수인 2차 함수 gx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나머지 조건 똑같단 말이에요. fx 여러분 개수가 이 최고창부터 a, b, c 순이든 개수가 c, b, a 순이든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fx나 gx나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2차 함수 fx 이런 2차 함수 fx에 대해서 c가 음수이고 fn이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할 수 없다면 이런 2차 함수 gx에 대해서 a가 음수이고 gn이 양수인 2차 함수 gx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번 결과를 활용한 겁니다. 좀 피곤하긴 하지만 1번 결과를 활용한 거예요.
근데 모두 구하라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gx를 구해야 fx를 계수 바꿔가지고 구할 텐데 어떻습니까? fx는 반드시 2차 함수가 되어야만 하지만 gx는 계수를 거꾸로 한 거기 때문에 c가 0일 수도 있습니다. c가 0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c는 0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c가 0이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2차 함수 gx에 대해서 a가 음수이면서 동시에 gn이 양수인 2차 함수 gx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1번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다 그 말이죠. 즉 이 얘기는 c가 0이란 얘기다. 이렇게 해서 c 값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c가 0이다. 됐죠? 됐고요. 좀만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핵심은 다 했어요. c가 0이기 때문에 이 판별식 조건에 따르면은 b제곱이 1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b제곱이 1이니까 b가 1이 되든지 마이너스 1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겠죠? 둘 다 될 수도 있겠고 b가 1이든지 마이너스 1이 되든지 돼야 되겠는데 이제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근해 공식에 의해서 자, b가 1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fn분의 1을 생각해 봐죠. fn분의 1. fn분의 1을 조건을 생각을 해 보면은 저기 썼듯이 n제곱분의 a 플러스 bn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다음 b가 마이너스 1일 때는 fn분의 1은 뭐가 되나요? n제곱분의 a 마이너스 n이 되겠습니다. fn분의 1이 어째야 된다고요? 양수해야 됩니다. 어떤가요? a는 지금 뭐라고 그랬죠? a 음수입니다. a 음수. a가 음수라면 이게 성립할 수가 있나요? 곤란하겠죠. 있을 수가 없다. b가 마이너스 1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날리고. 자, 그다음 여기서는 가능한가요? a가 음수?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서 가능한 음수 a, 음의 정수 a는 뭐가 가능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절대값이 n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n보다 작은 음의 정수, 즉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끝났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c가 0이 돼야 돼요. 반드시. b는 1이 돼야 됩니다. c값과 b값은 결정되고 a는 몇 가지? 이렇게 n-1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경우의 수, 가지수 구하라 했으면 n-1가지가 답이 됐겠지. 근데 그 함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2차 함수 fx는 c가 0이고 b가 1이고 a 값이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객관적으로 이 정도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수리논술, 여러 대학의 수리논술 문제 중에서 성균관대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쉬웠습니다. 근데 성균관대가 요강에서 시험 범위는 미적, 확통, 기하 다 포함한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몇 년째 수투까지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를 수투까지 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2 한 1 정도부터 그랬던 것 같네요. 2021, 2022, 2023 그렇게 그렇습니다. 성대 문제를 살펴봤고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정리하겠냐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해 변환 여러분 이게 1학년 때 수학 공부를 하다가 이 주제를 여러분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근해 변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n차 다항 방정식, n차 다항이란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n차 방정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K창의 개수를 AK라고
피곤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이 논리적인 기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직관적으로 총체적으로 쫙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n차 방정식 이렇습니다. n차 방정식 an x의 n제곱, n창 기수가 an이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an-1 x의 n-1승 이렇게 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ak x의 k승, k창 기수가 ak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축소 내려가고 있습니다. a1x 더하기 a0 이퀄 0이라는 n차 방정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n차 방정식. 혹은 여러분 이거 시그마로 표현하면 더 간단한가요? 이건 사람에 따라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 시그마로 표현한 게 오히려 속 편하다. 그런 사람 있고 시그마 더 피곤하다. 그럴 수도 있고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ak x의 k승 이퀄 0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똑같은 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n차 다항 방정식 생각해 보는데 요 n차 다항 방정식의 이 n차 다항 방정식이 n개의 근을 갖는다고 하자. 알파 1, 알파 2, 알파 n 이렇게 알파 n을 근으로 가질 때 이게 뭐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고 혹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자,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은 첫 번째.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n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뭐겠는가? 이렇게 이제 근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가 근이었는데 다 마이너스 붙은 것으로 근을 바꾸고 싶으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 그 말입니다. 질문은. 알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 이 n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란 얘기는 얘네들을 이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의 의미죠. 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n개의 식을 다 쓸 필요는 없고 하나만 대표해서 써보자면은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여기다가 알파 i를 집어넣어 성립하는 것이니까 ak 알파 i의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이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를 다 대표해서 알파라고 쓸게요. 그럼 또 아래 첨자 쓰면 더 피곤해지니까 ak 알파의 k승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n차 방정식인데 이 x 자리에다가 알파 i들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근이니까. 그럼 우리는 뭘 만들고 싶으냐면 마이너스 알파 i들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식을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요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요 식은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알파 i의 k승을 만들려면 원래 식과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의 k승이 더 붙어 있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퀄 0이 성립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알파 i들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뭐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x로 바뀐 식이 쓰여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결론은 이겁니다.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ak 그다음 마이너스 1의 k승 x의 k승 이퀄 0 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왜? 이 방정식에 마이너스 알파 i들을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역시 근의 의미로 또 돌아오는 겁니다. 다음, 네,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질문 하나만 더. 지금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요 주어진 n차 방정식이 알파 i들을 근으로 가질 때, 요 방정식, 요 n차 방정식이 알파 i들을 근으로 가질 때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은 요 n차 방정식의 알파 i들, n개의 알파 i들을 근으로 갔는데 얘네들이 다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얘네들 어떤 것도 이 n개의 근 어떤 것도 0이 아닌데 이번에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 알파 i들의 역수들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 알파 1분의 1, 알파 2분의 1, 알파 n분의 1 이것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작성해 봐라. 방정식은 뭐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요거는 시그마를 안 써볼게요.
시그마를 안 쓰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자, 지금 얘네들이 이 방정식이 알파 a들을 근으로 가지니까 뭐가 성립할 거냐면은 요게 성립할 거란 말이에요. 요게 an 알파 i의 n승, i 생략했습니다. 알파 1, 2, 3, 4n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a의 n-1승, 알파 n-1승. a의 n-1 알파 n-1승. 그다음에 a1 알파 플러스 a0 이퀄 0이 성립할 거라고. 성립하겠죠. 근데 우리는 뭘 근으로 갖는? 알파의 역수들을 근으로 갖는 n차 방정식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 해보냐? 알파의 n승으로 나눠봅니다. 그러면은 an이 되겠고 알파의 n승으로 나누면 분모에 알파가 하나 있겠죠? 그럼 내가 다시 말해요. 알파 1, 2, 3, 4, n까지를 다 대표해서 알파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요. 그냥. 그 다음은 알파 제곱분의 a n-2가 되겠죠? n-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n승으로 나눴으니까 알파의 n-1승분의 a1이겠죠? 알파 n승으로 나눴으니까 a0 나누기 알파의 n승이겠죠? 이렇습니다. 이 식이 성립하니까 이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 알파 i의 역수들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뭐겠어요? a0x의 n승. 기분이 안 좋은가요? a0x의 n승, a1x의 n-1승, a2x의 n-2승 해가지고 여기 얘는 a n-2x의 제곱 a n-1x an 이퀄 0이라는 요 n차 방정식이 그 역수들을 근으로 갖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건 뭐죠? 말로 해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방정식의 계수의 순서가 다 뒤바뀌게 되면은 뭘 근으로 갖는다? 역수들을, 원래 근의 역수들이 근이 된다. 단 어떻다면 근 중에 0이 없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요게 백그라운드로 있는 겁니다. 방금 봤던 문제, 성대 문제에. 근데 물론 이걸 모르면은 근의 변화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푸냐? 그건 아니죠. 몰라도 뚝딱뚝딱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걸 알면은 좀 더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가 유리하죠. 왜? 여기 역수가 나왔고 계수의 순서가 바뀌었고 이런 것이니까 근의 변환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겠네 했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거 없다고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나온 김에 근의 변환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생각을 할지 단계 좀 추적해 가면서 복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